금값이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예요. 온스당 3,700달러도 훌쩍 넘었고, 국내 금 한 돈 가격도 거의 70만 원 가까이 가고 있죠. 당신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이 상승세, 이거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이제 슬슬 거품을 걱정해야 할 때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뜨거운 금값 랠리, 그 배경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왜 계속 오를 거라는 건지, 또 반대로 왜 지금 조심해야 하는 건지 양쪽의 핵심 주장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금값이 계속 오를 거다. 이 상승론부터 좀 들어보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걸 꼽으려면 역시 각국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중심이 돼서요. 외환 보유고의 달러를 좀 줄이고 그 대신 금을 아주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어요. 아, 그 탈달러화 움직임, 그거랑 연결되는 거군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예전에도 금을 사긴 샀잖아요. 최근 들어서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네, 맞아요. 사긴 샀는데 2010년부터 확실히 순매수, 그러니까 파는 것보다 사는 게 더 많은 기조로 돌아섰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러시아 자산 동결되는 거 딱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아, 달러가 무기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확 커진 겁니다.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계속 줄이면서 금 보유량 늘리고 있고요. 폴란드 중앙은행은 금 보유량이 500톤 넘어서 유럽 중앙은행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와, 500톤이요? 엄청나네요. 네. 최근에 스위스에서 중국으로 그룹 수출이 막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이것도 단순 소비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은행 같은 큰 손들이 계속 사주면 뭐랄까 가격 밑바닥은 좀 단단하게 받쳐주는 효과가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그래서 비대칭적 거래 환경을 만든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떨어질 위험은 좀 제한적인데 올라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거죠. 게다가 이게 단순히 달러 대체 안전자산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중국처럼 아예 금 기반의 새로운 국제결제 시스템 같은 걸 만들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니까 이건 금의 전력적인 가치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이야, 지정학적인 큰 판이 바뀌면서 금의 역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느끼는 요인들, 예를 들면 미국 금리 같은 건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상승 요인인데요. 바로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달러 약세 가능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시작에서는 앞으로 더 내릴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금리 내리면 금값 오른다고 하니까요. 네, 그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면 이자가 안 붙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손해보는 느낌, 그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 금리, 그러니까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뺀 값이 낮아지는 것도 금에는 당연히 좋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 때문에 연준이 독립성을 잃고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못 잡을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커지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좀 불안하기도 한데요. 만약에 시장 기대만큼 금리 인하가 안 되거나 그러면 실망 매물이 확 쏟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실제로 최근 상승분 중에는 서방 투자자들의 포모, 아시죠? 나만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막 따라 사는 거. 네네, 포모. 그런 심리로 들어온 자금도 꽤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런 돈은 분위기 바뀌면 또 금방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권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수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 점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중앙은행의 구조적인 수요,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거 말고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요즘같이 좀 불안할 때는 아무래도 안전자산 찾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요인입니다. 바로 지정학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갑자기 막 관세를 때린다거나 중앙은행을 막 압박한다거나 이런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들
또 미중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각국 정부 부채는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 금융 시스템 이거 계속 괜찮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군요. 달러 자체도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 시각에 점점 힘을 얻고 있죠. 특히 지난 20년간 전 세계 국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미국 부채 증가세가 아주 두드러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달러를 계속 쌓아두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게다가 러시아 자산 동결 사례에서 봤듯이 달러가 언제든 제재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요. 결국 이런 불안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 금으로 자금을 이렇게 밀어 넣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네요. 혹시 이런 기본적인 요인들 말고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관점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상승 논건데요. 기술적 분석과 관련 자산의 상대적인 저평가입니다.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오, 어떤 점이요? 우선 그 자체만 놓고 봐도요. 과거에 큰 상승장이 왔을 때 금값이 무려 8배까지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 요들뼈. 네. 근데 2015년 저점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3배 정도 올랐으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로그 차트라고 가격 변화 비율을 보여주는 차트로 보면 이제 막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일부에서는 뭐 온스당 8,400달러, 이런 훨씬 높은 목표치까지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금 자체도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건데 그럼 관련 자산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금광회사 주식이나 아니면 은 같은 경우는요? 그 부분이 어쩌면 더 극적일 수 있습니다. 금광 기업 주식들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S&P 500 같은 전체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HY라는 금광주 지수가 있는데 이게 과거 고점 때 상대적인 가치를 회복하려면 S&P 500 지수 대비해서 뭐 40배 이상 올라야 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예요. 40배요? 와. 네. GDX 같은 대표적인 금광주 ETF도 이제 겨우 2011년 고점 근처에 왔을 뿐이에요. 근데 금값 자체는 2011년 고점을 이미 훌쩍 넘어섰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 벌어진 격차가 만약에 메워진다면 상승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금값 오른 거에 비해서 금광 주식은 아직 제대로 못 따라갔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 은, 실버는 어떤가요? 은도 보통 금이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은은 뭐랄까 금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분석이 아주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금 가격 대비 은 가격 비율을 보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냥 평균 수준까지만 회복해도 지금 금값 기준으로 온스당 70달러 이상, 만약 금값이 더 오른 상태에서 비율이 회복된다면 100달러 이상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와요. 기술적으로 봐도 수십 년에 걸친 아주 거대한 컵앤핸들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완성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게 완성되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패턴 말고 다른 이유도 있나요? 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네,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런던 금속거래소 LBMA라고 하죠. 여기에 실물 은 재고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은을 빌리는 비용, 리스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례적으로 높아요.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 우려랑 맞물려서 쇼스퀴즈 있잖아요. 공매도했던 사람들이 손실 줄이려고 막 앞다퉈 사는 거, 그럴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아하. 게다가 은은 산업용 수요도 무시 못하는데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전략 광물로 지정했어요. 그러면 산업 수요랑 투자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재밌는 게 은은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느는 기펜제 같은 특성을 보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한번 상승세 타면 정말 무섭게 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금 자체도 그렇지만 특히 금광주나 은은 진짜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도 안 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을 좀 신중하게 봐야 한다,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당연히 반대편 시각, 그리고 위험 요인들도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금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 정작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전자산이라고 그냥 철석같이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 가격도 꽤 출렁입니다. 특히 금융위기 초기 같은 때 보면 다른 위험 자산이랑 같이 막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일단 현금부터 확보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팔아치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금을 바로 못 팔 수도 있다는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실물금이라면 뭐 부가세 10%에 수수료까지 생각해야 하고요. 아, 맞네요. 거래 비용도 무시 못하죠. 그럼 변동성 문제 말고 금 투자 자체에 좀 근본적인 한계점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두 번째 위험 요인, 바로 기회비용 문제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이자도 없고 배당도 없고요. 그러니까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그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처럼 뭔가 꿀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거나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우량 자산들이 막 싸게 나올 때 금에만 돈이 묶여 있으면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또 현재 금융 시스템 안에서 금의 역할 자체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 내에서 금의 역할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 점을 좀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전 근본이제 시절에는 금이 진짜 화폐 시스템의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글로벌 경제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뭐 금리 조절하고 돈 풀고 하는 거, 그리고 신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핵심 동력입니다. 금은 이제 이 시스템의 중심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중앙은행 정책이나 달러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주변부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금의 영향력을 그냥 덮어버릴 만큼 유동성을 막 풀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처럼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겠네요. 물론입니다. 그게 네 번째 단기 과열했다는 조정 가능성입니다. 기술적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랐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요. 월간 가격 주기 분석 뭐 이런 걸 보면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또 금 선물 시장에서 알고리즘으로 거래하는 펀드들, CTA라고 하죠. 얘네들 매수 포지션이 지금 너무 많다는 점도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방 펀드들의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런 매물이 나오면 조정폭이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조정이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같이 있긴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른 다음에는 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주의점인데요. 과거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인플레이션 엄청났을 때 금값이 폭등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1980년에 고점을 딱 찍을 때까지 한 10년 동안 10배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요, 2000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금값이 마이너스 70%나 빠지면서 아주 길고 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20년이요?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그때 고점에 만약에 투자했다면.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하죠.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처럼 금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하는 게 자칫 상투, 그러니까 최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여전히 큰 겁니다. 한번 잘못 물리면 진짜 수십 년 동안 돈이 묶이고 손실 볼 수 있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금에 투자할 거면 자산의 일부만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긴 투자할 때 심리적인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좀 든든하고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게 여섯 번째, 심리적인 함정을 좀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을 보유하는 데서 오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실제 자산 보호 효과랑 반드시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위기 상황에서 손에 쥘 수 있는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금은 절대 망하지 않아. 이런 식의 거의 맹목적인 믿음은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좀 흐리게 만들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국내 금 거래소 보면 금값 모르니까 그동안 막 장롱 속에 묵혀뒀던 금 내다 파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차익 실현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요. 지금의 이 상승 추세가 뭐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을 텐데 혹시 이 추세가 꺾일 수도 있는 그런 잠재적인 시나리오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7번째로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 말고 다른 새로운 안전자산을 찾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들였던 금을 갑자기 다시 시장에 내다 팔기 시작한다면 그럼 당연히 가격에 충격이 오겠죠. 혹은 시장 예상과 다르게 미국 경제랑 달러가 다시 엄청 강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위안화나 다른 통화가 새로운 기축 통화로 확 떠오른다면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또 뭐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아주 심각한 글로벌 경제 공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금값 상승을 막기 위해 아주 강력한 정책을 편다거나 이런 상황이 오면 지금의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금값의 이 뜨거운 상승세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말 다양한 논쟁점들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치밀한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거시경제 전망, 또 달러의 미래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변수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나 과거 역사의 교훈까지. 와, 정말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오늘 쭉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요. 금은 확실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해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존의 금융 질서가 좀 흔들리고 탈달러와 같은 움직임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금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사주는 것도 아주 강력한 지지 요인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금 역시 그냥 하나의 자산일 뿐이다. 완벽한 투자 대상은 아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 수준이 꽤 높다는 점, 또 내재된 변동성, 그리고 이걸 삼으로써 다른 투자 기회를 놓치는 기회비용 같은 것들을 충분히 생각하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조정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어야 하고요. 또 금 자체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 나눴던 금광주나 은처럼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관련 자산들의 흐름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스스로 한번 답해볼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요, 지금의 이 금값 상승이 정말로 달러 이후에 새로운 화폐 질서를 예고하는 거대한 변화의 전주곡이라면 어쩌면 지금 가격은 정말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1980년 이후 20년 동안 이어졌던 그 길고 긴 금의 겨울처럼 역사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